안녕하세요. LC 강사 최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어지는 신토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LC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5월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토익과 비교해서 이번에 변경된 신토익에서는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Part 1에서는 사진을 보고 묘사하는 적절한 묘사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사진 묘사 문제. 그다음 Part 2에서는 질의응답. Part 3에서는 2인이나 3인의 대화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Part 4에서는 한 사람의 담화 형식으로 설명문의 형식이 Part 4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고요. 기존 토익과 비교해서 문항수의 변화가 조금 있어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구토익에서는 10문제였던 사진묘사 문제가 신토익이 되면서 6문항으로 줄게 됐죠. 그래서 4문항이 좀 줄은 신토익에서는 6문항이 사진묘사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30문항이었던 게 5문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그다음 파트 3 같은 경우는 위에 파트 1과 2에서 줄었던 문제가 파트 3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30문항에서 9문항이 추가된 39문항으로 좀 늘어나게 되었고요. 파트 4에서는 30문항, 기존 토익과 똑같이 신토익에서도 30문항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총 문항수는 100문항으로 기존 토익과 똑같고요. 배점도 마찬가지로 495점 만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신토익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고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보고 가장 알맞게 묘사한 보기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A, B, C, D를 듣고 가장 알맞은 보기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 되겠고요. 우리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죠. 사람이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람이 있는 사진 중에서도 1인 묘사, 그리고 2인 이상 묘사, 그 다음에 없는 사진, 사물이나 배경을 묘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파트 1입니다. 자, 우리 신토익에서는 이제 10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었잖아요. 기존 토익과 비교했을 때 6문항으로 좀 줄은 대신에 평균 어떤 난이도가 좀 기존 토익보다는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쉬웠던 문항들이 줄어들고 평균 이상의 좀 생소한 어휘라든지 표현이 늘어나면서 6문항으로 좀 문항수가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근 전략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빈출 어휘와 빈출 표현이었죠. 파트 1에서만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빈출 어휘 그리고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 것가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 1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속어법이었죠. 정답 하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추려내면서 정답을 남겨놓는 형식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 유형이라든지 설명을 드릴 때마다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속어법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파트 1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파트 2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A, B, C 중에서 3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은 기존 토익과 똑같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WH 퀘스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또는 없는 의문문, 일반 의문문, 또는 기타 선택이나 부가사항, 부가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 등과 같은 기타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파트 2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파트 2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항수가 기존 토익과 비교해서는 좀 줄었기 때문에 줄면서 어떤 스킬로 풀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보다는 좀 의미를 잘 파악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수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간접적인 그런 정답 빈도수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앞부분을 유의해서 듣는 게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반드시 앞부분에 대부분의 동사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부분에 유의하면서 직청직해에 좀 의존하면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 2에서 중요한 게 오답 유형과 정답 유형에 대한 정리를 저와 함께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네, 그런 정답 패턴 그리고 오답 패턴 이런 것들을 유추해 가면서 푸신다면 신토익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득점에 이르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파트 3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3와 4에서는요. 특히 파트 3에서는 문항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유형도 좀 신유형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우선 파트 3는 2명의 대화만 있었지만 기존 토익에서는 3명이 등장하는 유형이 좀 추가가 돼서 2명 또는 3명의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주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3문제씩 구성이 되고요. 한 세트가 3문제씩 13개의 세트가 나와서 39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내용별 유형에는 일상 대화 또는 3인 대화,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각 정보와 연계된 문제, 이런 것들은 신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유형은요, 주제나 목적 문제, 세부 내용 문제 또는 미래 할 일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존 토익과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접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파트 3나 4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 키워드가 되는 사항들을 반드시 질문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줄 때 키워드에 맞춰서 들어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미리 읽으면서 키포인트를 유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죠. 문제마다.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끝난과 동시에 다음 세트의 질문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에 유의하면서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1과 2와 다르게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파트 3와 4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찾았는데 대화 중에서 들으면서 보기와 똑같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의미는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에 유의하면서 정답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런 표현에 유의하면서 정답을 찍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보기보다는 포괄할 수 있는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중에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기에서 그대로 애플이 나오기보다는 fruit이라는 단어로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팁을 한 가지 더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이름이 대화 중에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트 3였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4에 해당하는 유형 접근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 같은 경우는 한 명의 담화를 듣고 문제를 풀이하는 형식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파트 3처럼 한 세트당 3문제씩 그리고 10세트가 나와서 총 30문항인데요. 자, 유형은 기존 토익과 마찬가지로 전화 메시지라든지 안내 방송이라든지 연설이나 광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파트 4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접근 전략을 한번 같이 볼게요. 파트 3도 마찬가지지만 파트 4에서도 반드시 질문을 먼저 읽고요. 키포인트를 유의하면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문제의 반을 풀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만큼 키워드를 찾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 관리. 반드시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자,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다음 세트로 이동하시고 보기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아까 마찬가지죠. 네, 파트 4에서도 마찬가지로 들리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같이 평소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던 대로 포괄적인 복이라든지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는 좀 더 유의하면서 들어주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신토익에 대해서 좀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파트 2에서도 마찬가지고 3, 4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자의 의도를 묻는 그런 유형이 좀 추가가 됐고 파트 2에서도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좀 간접적인 그런 응답이 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좀 들으실 때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으시면 듣기 문제를 푸는 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파트 3와 4에서 추가된 신유형에 대한 예제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